중국 하면 혹시 아직도 저가 물량 공세 이걸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그런 이미지가 강하긴 하죠. 네,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를 보면요. 이제 중국 철강 산업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틸앤스틸 김홍식 대표님의 분석 자료인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철강 산업이 어떻게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인 되변신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는 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변화의 방향과 속도, 또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같이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 90년대 중반만 해도 우시라는 곳이 그냥 논 한가운데 호텔 하나 덩그러니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면서요. 그랬다고 하죠. 저도 얘기 듣고 좀 놀랐는데요. 근데 지금은 뭐 인구가 750만이나 되고 정밀기계,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에다가 최대 스테인리스 스틸 유통시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시 한 곳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랄까, 값싼 제품 대량 생산,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어떤 신호로 읽을 수 있는 거죠. 분석 자료를 보면 중국 전역을 한 5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서부는 에너지나 건축용 철강, 동부는 정밀 가공이나 수출기지, 이런 식으로 특화시키는 전략적 클러스터화를 추진 중이더라고요. 아, 그냥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딱 역할을 나눠서 공급망 자체를 고도화하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계획적인 움직임이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생산량을 줄일 거냐 말 거냐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워낙 규모가 크니까요. 분석에서도 보니까 연간 9억 5천만 톤 아래로는 감산이 좀 어렵고 한 1억 톤 정도 수출 물량은 당분간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 물량 자체는 여전히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뭐 물량 공세에 대한 걱정은 여전한 거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다른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과연 계속 그 물량만 보고 있어야 할까? 하는 거죠. 아, 관점을 바꿔야 한다? 그렇죠. 분석에서는 중국이 지난 30년간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세 가지 방향이요? 네. 첫째가 탄소 중립이나 스마트화 같은 기술 투자, 둘째는 시장 다변화, 그리고 셋째가 방금 말씀드린 지역별 클러스터화입니다. 이게 이제 질적 변화의 핵심이라는 거죠. 특히 그 기술 투자가 좀 인상적이던데요. 예전처럼 막 강제로 뭘 시키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방식이 바뀌었어요. 가이드라인을 딱 주고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그런 유연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 성과가 좋은 A등급 기업한테는 감산을 면제해 주거나 뭐 녹색금융 혜택을 준다든지. 반대로 기준에 미달하면 정부 공사 참여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거죠. 와, 상당히 개상된 접근법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속도랑 정책의 일관성이에요. 속도와 일관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고로, 그러니까 용광로에서 스크랩, 고철이죠. 이 고철 투입 비중이 불과 5년 만에 8%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늘어난 것도 있다는 거예요. 5년 만에요? 8%에서 30%? 와. 네, 이게 단순히 기술 개선 차원이 아니라 탄소 감축이나 자원 효율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목표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죠. R&D 투자 비율도 놀랍던데요. 우리는 보통 매출액 대비 1% 전후인데 중국 주요 철광사들은 2%에서 4%까지 쓴다고요? 네. 그 수치 자체도 높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분석에서는 이미 바오산 제철소 같은 경우 열연 원가가 우리 포스코보다 낮아졌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더라고요. 원가가 더 낮아졌다.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그 높은 R&D 투자가 결국 탄소 중립 기술이나 스마트 팩토리 같은 뭐랄까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집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분석에 나온 안강그룹의 완전 무인 크레인 공정이나 후난할인그룹의 무인 창고 같은 사례들 있잖아요. 네, 봤습니다. 이런 건 특정 영역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를 앞섰다는 평가까지 나와요. 단순히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는 오히려 도약을 하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평균적인 기술력은 아직 우리가 좀 낮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변화 속도를 보면 그 격차가 얼마나 빨리 좁혀질지. 그렇죠. 아니면 특정 분야에선 이미 역전된 건 아닌지 그런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석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 외에 혹시 어려움이나 과제 같은 건 언급되지 않았나요?
모든 기업이 다 이렇게 빠르게 자라고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 지적합니다. 모든 기업이 똑같은 속도로 발전하는 건 아니라고요. 국영기업이랑 민영기업 간의 차이도 있고 지역 간 격차도 여전히 크죠. 또 스마트 팩토리를 막 구축하다 보면 데이터 통합 문제라든가 그걸 운영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같은 과제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역시 과제는 있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과잉 생산 능력을 그냥 막 억지로 줄이기보다는 이런 질적 고도화를 통해서 내부 경쟁은 좀 관리하면서 대외 경쟁력은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죠. 아, 그러니까 무조건 생산량을 줄여라. 이게 아니라 기술과 시스템으로 경쟁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전략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중국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예요. 정말 그러네요. 이제 더 이상 저가 물량으로만 승부하던 과거의 중국이 아니라 기술과 시스템으로 무장한 완전히 다른 경쟁자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중국 철강 산업은 이제 탄소 중립, 스마트화라는 큰 흐름에 맞춰서 기술 투자와 전략적인 클러스터 구축으로 질적인 변모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싸고 많은 제품을 만드는 나라, 이런 과거의 인식은 이제 정말 버려야 할 때가 온 거네요. 그렇죠. 이런 변화가 비단 철강 산업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죠. 혹시 당신이 몸담고 계신 분야에서는 중국의 이런 기술 고도화나 산업주조 변화 움직임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변화의 속도나 방향은 없을까요? 그 자료 마지막에 나오는 괄목상대라는 사자성어가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는 뜻이죠? 네, 상대가 너무 놀랍게 발전했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어쩌면 우리 안에 어떤 익숙함 혹은 과거의 성공 경험 같은 것들이 중국의 이런 진짜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종의 자만심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는 정말 중국을 제대로 좀 직시하고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배울 점은 또 배워야 하는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